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란 무엇이냐? 매출액과 그 다음에 비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매출과 또 비용이 같은 지점이 되어지죠. 그죠? 매출이 총 판매는 총 수익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수익과 비용이 만나는 같은 지점. 그래서 이때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이 제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그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손익분기점, 즉 손해와 이익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나오지만 이익과 손실이 0이 되어지는 시점을 바로 손익분기점이라 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로소 뭐가 창출되어지냐 하면은 이익이 이때부터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손익분기점은 바로 수익과 비용이 같은 지점으로 이익이 창출되어지는 지점, 시작 지점, 그 부분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간단한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매출의 증감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 임차료, 집세, 장사 안 한다고 집세 안 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매출이 없다고 집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이 없다고 종업원들 월급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매출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는 매출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겁니다. 즉 매출이 많이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매출이 적게 나면은 비용도 적게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많이 매출하면 원료도 많이 들게 되겠고요. 매출이 없으면은 원료도 없게 되어집니다. 원료 소비도. 그다음 보조 원료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동력비, 운송비, 잘 팔려 운송비 되죠. 그죠? 그다음에 외주비 이런 것들, 또 판매 수수료 이와 같은 것들은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판매량과 연동되어서 변동하는 비용을 우리는 변동비라고 이야기한다. 자, 손익분기점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보다 많으면 손익분기점이 같은 거라 그랬죠. 매출과 비용이 같은 지점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매출이 이때부터 늘어난단 말이에요. 더 비용을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분기점보다 많으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같은 지점 매출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분기점의 위치가 높을수록, 그죠? 수익과 비용이 만나는 지점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고 실현이 또 어렵고, 그죠? 낮을수록, 즉 비용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죠?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좀 이따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매출액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죠. 고정비는 항상 매출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것만큼은 손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한글에서 쌤이 이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뭐 매출액 해도 되고 매출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고정비가 되어집니다. 그죠? 고정비가 되어지죠. 매출량이 늘든 줄든 제로에 있든 간에 고정비는 항상 비용이 똑같이 이렇게 드는 거죠. 똑같이. 100원이면 100원, 100원, 100원. 매출량이 없어도 100원, 많아도 1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변동비가 되어집니다. 변동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총 비용은 바로 뭐냐면은 고정비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어졌나요? 변동비 두 개가 플러스 되어진 것이
총 비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비용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변동비가 이렇게 해서 비용이 이제 이렇게 매출량이 늘어나면은 변동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매출량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매출이 늘면 매출이 하나도 안 되면은 수익도 제로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비용이라는 부분과 딱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는 뭐가 되어지죠? 이때는 비용과 뭐가 이 수익이 그죠?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때는 이익이 어디에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집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되어졌죠? 비용이 어떻습니까? 수익보다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손실 부분, 손해부분, 손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 이제 바로 0이 되어지고, 이 시점부터 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익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지면요. 수익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지면은 비용보다 수익이 만큼 많아졌죠. 그죠? 이때는 수익이 비용보다 이렇게 많아지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부터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지점, 이 지점을 갖다가 이런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특징 중에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특징 중에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얘가 이제 매출액이 수익이죠. 그죠? 매출액이 뭐보다 적으면은 비용보다 적으면은 당연히 손실을 발생하게 되죠. 그죠? 매출액이, 즉 수익이, 요 매출액이 또는 수익이 뭐보다 크면은 비용보다 크면은 그 부분은 수익이 발생한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는 손익분기점 위치가 높을수록 수익이 낮다 그랬죠. 그죠?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만약 이렇게 변동비가 이렇게 가파르다. 그럼 수익은 어디서 창출하나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이익은 이때부터 이익이 창출되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낮고, 또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도 판매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만큼은 전부 다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 전부 다 손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책에 보면은 변동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동비율은 매출액분의 변동비. 내가 매출했는 것 중에, 그죠? 변동비가 어느 정도로 들었냐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변동비율이 되어지고요. 매출액 중에 고정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면 고정비율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는 고정비는 우리가 딱 알 수 있으니까 변동비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요 1 마이너스 변동비율분의 고정비. 그렇죠.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이 나오게 되어진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한번 계산도 한번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이제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갑돌이와 을순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갑돌이와 을순이가 이렇게 있는데, 갑돌이는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600만 원이었는데, 변동비율이 얼마냐면은 20% 정도가 변동비율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가 변동비가 되어지냐면은
6, 2, 12 해가지고 120만 원이 변동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정비는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되나요? 변동비와 고정비, 즉 320만 원을 빼면은 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80만 원의 이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얼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순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는데요. 변동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래서 50%의 변동 비율이 들어갔어요. 원료비가 많이 들어갔는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변동비가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판매량과 상관없이 드는 비용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럼 1000만 원 팔았는데 500만 원의 변동비와 350만 원의 고정비, 850만 원의 총 비용으로 소비가 되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익은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1000만 원에서 8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이 매출액은요, 이 매출액과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이죠.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수익이 제로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그죠? 이익이 제로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수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다른 말로 매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판매만큼 수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은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변동비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로 이렇게 합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변동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내가 총 매출했는 금액에서 변동 비율, 아까 20% 같으면 변동 비율을 곱하면은 변동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뭐냐면은 수익 대신에 뭘 적었냐면은 수익은, 그죠? 총 매출액에서 변동 비율을 하면은 변동비가 나온다. 그죠? 변동비가 나오고, 플러스 고정비. 요 두 개가 비용의 총액인데, 이 비용의 총액과 매출액, 즉, 수익이 같은 지점. 그죠? 요때 뭐를 구하면 되나요? 요 매출액이 얼마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로 시점이죠. 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는 제로 시점. 이 꼴을 뒀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매출액을 갖다 우리가 X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X는, 자, 매출액을 갖다가, 우리 X 구하는 거잖아요. 매출액 얼마를 팔면은 손익분기점이 되시네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 X 변동 비율이죠. 그러면 X 곱하기 변동, 비율, 갈로 닫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고정비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좌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갈로 열고 X, 요거는 변동비 X라고 할 수 있나요? 변동비 X. 갈로는 상관없네요. X 마이너스 변동비 X가 넘어오고, 야가 고정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X로 묶어 봅시다. X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X로 묶었으니까 변동비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변동비. 이거로 뭐가 되면 고정비가 되어집니다. 요식은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는 두고 요 부분 곱하기 부분, X와 요 곱했는 요 부분을 우항으로 넘어가면은 분모가 분자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변동비 분의 뭐가 되죠? 요 분자가 넘어오면은 분모로 되죠. 그죠? 그래서 고정비가 분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 식이 되어지는 거죠. 요 식이 바로 뭐와 같나요? 요거죠. X1 마이너스 변동비율은 고정비, X는 1 마이너스 변동비율 분의 1 마이너스 변동비율 분의 고정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식이 바로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식이 되어지죠. 1 마이너스 변동비율 분의 고정비. 자,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것만 잘 알면 되죠.
수익과 비용이 같아야 된다. 그 시점이 손익분기점이다. 수익이 바로 매출액이다. 요 매출액은 요 매출액하고 다르다. 이 600만 원은 280만 원의 이익을 낸 매출액이고 제로가 되어지는 매출액이 바로 요거다 이 말이죠. 비용하고 이익이 없을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은 매출액. 그죠? 요 식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매출을 X로만 두면은 이 식이 자연스럽게 구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갑돌이와 을순이의 손익분기점을 우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의 손익분기점 일단은 이제 다 나타내기 위해서 따옴표를 쳐주고 그죠? 이 꼴로 얼마죠? 고정비가 얼마죠? 200만원이죠. 갑돌이 200만원 슬래시 1 변동비율이니까 변동비율이 20%죠. 그죠? 그래서 1 0.2 갈로 열고 1 0.2 0.885 쳐도 되지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실제로 어떤 값이 나타나는가? 200만원 000 슬래시 0.8 요거는 바로 주겠습니다. 1 0.2 엔터 하면 250만원 이상 팔면은 250만원 팔면은 이제 제로가 되어지죠. 수익과 비용이 제로가 되어지고 250만원 이상 팔면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순위의 손익분기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로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쌤이 작은 따옴표를 쓴 거예요. 요 결과값은 아래쪽에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을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가 얼마냐면 350만원이죠. 350만원 슬래시 1 변동비율. 그죠? 그래서 1 0.5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0.5죠. 자, 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꼴로 350만원 슬래시 0.5 바로 쳐보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700만원이 팔아야지. 을순위는 700만원 팔아야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한다. 700만원 이상 팔면서부터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제 이익이 창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비 비용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손익분기점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갑돌이는 지금 얼마를 벌냐면은 280만원 벌었죠. 과연 280만원 벌기 위해서 600만원을 판매하면 280만원을 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는 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꼴을 가로 열고요. 이제 내가 벌고 싶은 금액 280만원. 만약에 300만원 벌고 싶으면은 300만원 벌려면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가? 이 바로 300만원 쳐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검증하기 위해서 280만원 플러스 고정비가 얼마냐 하면은 이제 200만원이죠. 고정비가 200만원이죠. 그래서 200만원. 갑돌이 슬래시 1 0.2가 되는 거죠. 변동비 20%가 되어지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그다음 똑같은 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실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280만원 플러스 200만원 바로 480만원 해도 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 0.2 0.8 해도 되죠. 자, 엔터 치면요. 600만원을 벌면은요. 600만원을 벌면은 28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이제 검증되어졌죠? 만약에 내 300만원을 벌고 싶다. 그럼 280만원이라 300만원을 벌고 싶다 했을 때 앞에 있는 280만원 대신에 300만원만 쳐주면 되는 거죠. 그거 대신에 뭐죠? 280만원 대신에 300만원만 쳐주면 되는 거죠. 625만원을 벌면은 이익이 300만원이 되어지네요. 그죠? 을순위 한번 볼까요? 을순위 검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을순위 150만원 이익이 있죠. 얼마를 판매해야지 150만원이 되는가? 1000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꼴로 갈로 열고 이제 얼마냐? 150만원이죠. 그죠? 150만원 벌려면 150만원
플러스 고정비용이 350만원이죠. 350만원 슬래시 1 마이너스 0.5 변동비율 0.5였죠. 그죠? 갈로 열고 닫아줘야 되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150만원 여기서 콤마 넣으면 안 된다. 그죠? 50만원 플러스 350만원 이렇게 되시죠. 슬래시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0.5 자, 1000만원 넣어야 되겠죠. 엔터 1000만원. 그렇죠. 150만원 벌기 위해서 1000만원 매출하면은 1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1순위가 300만원 벌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그죠? 3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한번 볼까요? 150만원 대신에 30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엔터 하면은 요거는 이제 식이고요. 150만원 대신에 300만원을 넣어주면요. 1300만원을 벌어야지 300만원을 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데요.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은 고정비, 이 부분이 고정비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변동비가 되어지는데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비용의 총액이 되어진다. 그죠? 비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이렇게 매출 라인을 하면서 수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익선입니다. 그죠? 그게 수익과 총 비용이 만나는 요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손익 분기점이다. 이때부터는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가 요 분기점에서 뭐로 돌아서냐면은 이익이 발생하는 요 분기점, 갈래길이다 해서 손해와 이익의 분기점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자, 시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복습해 보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딴 말로 우리는 매출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매출과 비용이 같은 시점이다. 비용은 뭐냐? 변동비와 그 다음에 고정비로 나눌 수 있다. 변동비는 총 매출했는 데서 곱하기 하기를 총 매출했는 데서 변동 비율을 갖다가 변동 비율을 요래 곱하면은 변동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변동비와 고정비율과 합쳐져서 총 비용이라고 그랬죠. 총 비용이 뭐와 같을 때 이 매출과 같은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그럼 우리는 손익분기점 요 매출을 X로 두고 이 X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손익분기점 매출 금액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손익분기점, 즉 수익과 비용이 이게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요 판매 금액이죠. 요 매출액이죠. 그때 그 이상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 X보다 이상 판매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자세히 한번 꼼꼼히 한번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수익과 비용이 같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면은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잘 이해하고 매출액을 X로 두고 X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요것만 도출해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하자면 만약에 이제 내가 얼마를 벌면 얼마를 매출해야지 얼마를 버는가를 나타낼 때 우리 이제 고정비 앞에 내가 기대하는 이익을 갖다가 여기에 적어주면은 이제 총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여러 번 보고 잘 이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목표량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량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